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시간에 제2차 세계대전까지 끝냈죠. 근데 이번엔 다시 돌아가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이 세상의 변화, 즉 정치 경제 체제의 변화, 그 뒤에는 이제 뭐 여성의 이 여성 운동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교과서 191쪽.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신생 독립국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주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죠. 거기 이제 여러 나라들이 제국과 민족과 나라들이 이제 해방되었고요. 독일은 이렇게 식민지가 별로 없었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이 거의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돼요. 그래서 공화국이 되는 거죠. 공화정. 그리고 독일도 이제 제국이 무너졌죠. 독일도 끝나면서 이제 공화국에 들어서는데 그게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은 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도 이제 나라가 이제 없어지죠. 해체되고 터키 지금에 있는 터키랑 그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다 이제 독립된 거죠.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다 해체되고 그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그 지역은 이제 터키가 됐고요. 그리고 패전국 식민지였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민족 자교주의 원칙에 따라 독립했다. 그래서 이들은 거의 다 민주주의 헌법이 채택됐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인물 속을 해보면 그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케말 파샤라고도 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은 패전국인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분할하는 협상을 강요했다. 이때 무스타파 케말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터키를 공화국이자 터키인 중심의 단일 민족 국가로 다시 세우고자 하였다. 오스만 제국이 되게 큰 나라였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 아프리카,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를 이제 3개 대륙을 이제 거친 국가였는데 이제 영토를 이제 분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이제 오스만 이 케말이 공화국을 이제 세우게 돼서 이 사람이 첫 번째 대통령이 돼요. 연합군과 협상을 벌여 터키의 주권과 독립을 보장받고 터키 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칼리프제를 폐지했다. 오스만 제국은 이제 그 술탄 칼리프 제도가 있었던 그쵸? 최초로. 근데 이제 칼리프제를 폐지했다. 칼리프는 이제 이슬람교 국가에서 칼리프가 원래 이제 그 지도자 역할을 했었죠. 종교적인. 근데 이걸 폐지하고 또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켰다. 그리고 근대화 정책을 펼쳤다. 그러면서 서양식 단력을 쓰고 히잡을 착용을 강제하지 않았다. 남녀 평등 그리고 터키 문자를 만들었다. 이런 것을 이제 터키가 이제 근대화를 한 거죠. 서양식으로 하는 걸 근대화 운동이라 그럽니다. 근대화라 그래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경제는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사실 자본주의는 서로 무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영국과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자본주의를 하는 국가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를 하는 게 그 미국, 영국, 프랑스 입장에선 되게 좋죠. 또 자본주의에서 앞서 있잖아요. 그 세 나라는. 그러니까 신생 국가들이 자본주의하면 수출 수입 통해서 그들이 또 부를 이룰 수 있고 아무튼 뭐 이런 관계도 고려를 해야겠죠. 유럽은 전쟁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 근데 미국은 피해가 없었다. 뭐 앞서 설명했고 그러면서 유럽의 상품의 수출 또 자본도 대여해줬죠. 그래서 세계 경제 질서를 미국이 주도했다. 미국은 자동차는 요즘 미국이 별로 이제 없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자신의 나라의 이런 제조 산업, 뭔가 만드는 게 제조잖아요. 제조, 뭐 자동차 화학 이런 거 하겠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우리나라 뭐 현대인가 거기 뭐 건설 짓고 그 우리나라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 그들이 뭐 갑자기 구속했잖아요. 그 트럼프가 그 사람이 그쵸? 그러면서 그 무산되고 진짜 그런
그런 거지. 근데 그전에는 미국이 세계적으로 이제 다 주도했던 거죠. 그 자동차 있잖아요. 세계 최초로 이제 1인 1가구, 1인 한 집에 집 하나, 자동차 하나 이거 하는 거. 이것도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이거 포드 자동차가 그 먼저 이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마 70년대, 80년대, 아마 80년대 때 이제 자동차가 이제 그렇게 됐죠. 패밀리카 해가지고. 그 전에 70년대 박정희 때 이제 폰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자체로 이제 만들어서 수출했었는데 미국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한 거죠. 화학과 전기 사업 등 발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인구, 풍부한 자원,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진 미국은 자본주의의 본격으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슈퍼맨이 미국에 있잖아요, 여러분. 제 슈퍼맨이, 그쵸? 그 아무튼 그 영화를 통해서도 이제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이다. 이제 이런 거 이제 그런 약간 국뽕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그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네, 미국은 세계 최강국. 유럽에서는 미국에서 발전한 현대 자본주의가 퍼져나갔다. 유럽은 전후, 전쟁 후죠. 각종 평화조약과 배상금 삭감 등으로 정치가 안정화되고 생산력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되었고 대량 생산 방식을 받아들여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곳은 이제 금방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아무래도 세계 10위 안에 그렇죠? 이제 올라서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급성장합니다. 일본이 원래 빚이 많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가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나라는 뭐 패한 것도 없고 전쟁에 승리하면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예를 들어 이제 세계 선진국이 된 거죠. 사실은 강대국이 된 거죠. 공식적으로. 한편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경제 운영에 정부의 역할이 중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공황 이전에는 정부가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각자 억제했다. 그건 이제 애덤 스미스, 그쵸? 국본론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자유방임주의 뭐 이런 거 이제 앞서 배웠고 그리고 또한 정부가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 플러스 사회복지 정책에도 적극 실시한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가 고도로 성장하였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특히 이제 박정희 때 산업개발을 하면서부터 대량 생산 기술의 발전. 여기 보면 그 포드 자동차의 컨베이어에서 일하는 거, 컨베이어 있죠. 옛날에는 여러분 자동차 여기 사진에 보이는 자동차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술자가 타이어도 끼고 엔진도 연결하고 선체도 이게 선체라고 하는지 그 옆에 이게 자동차 체 있죠. 이 모양 유리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컨베이어는 이제 여러분 그 뭐지 그 무빙워크 같은 거 있죠.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무빙워크 무빙워크처럼 물건을 놔두면 그 자동으로 이제 그 벨트가 굴러가면서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그 각 지점마다 사람이 거기 딱 서 있고 그게 물건이 오면 자기는 뭐 타이어면 타이어만 붙이고 유리면 유리만 붙이고 이게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한 거죠. 역할 분담. 그래서 이런 걸 컨베이어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 포드 자동차가 최초로 했대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쓴 거죠. 처음에 이런 걸 한 게.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시간에 그 물건 만드는데 축소합니다.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많이 만든다는 건 대량 생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동차가 비싸요. 비싼데 이런 과정을 통하니까 저렴해집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에게도 임금을 좀 싸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 만들면 이거 움직이고 면 그쵸? 근데 이걸 많이 팔고 많이 좀 싸니까 이거 많이 사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또 공장에서 또 물건을 막 계속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값싼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거 포드가 이거 만들면 또 어떤 기업이 또 발전할 것 같아요? 연결시키면 그렇죠. 석유 회사들이 많이 발전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석유가 필요하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고무. 근데 합성 고무를 이때 이용하거든요. 그 화학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연관되면서 이제 산업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AI가 발달하면 여러분 요즘 주식이 뭐가 폭등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왜 폭등합니까? 삼성이 AI 사업에 필요한 메모리를 많이 만들잖아요. 반도체, 그쵸?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AI가 연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필드가 필요해요. 그 어떤 장이. 근데 그게 메모리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AI 산업은 그런 부수적으로 이런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주듯이 어떤 것을 여러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부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엄청난 억만장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때 나타나요. 또 하나는 이제 철강 사업이 발달하죠. 자동차 철로 만들었잖아요. 기차도 이때 만들면서 철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철강왕 카네기라든지 이 포드도 이 당시 이제 재벌이 되고 그다음에 석유, 록펠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되면서 되는데 이제 지금의 기술 사업에서는 이제 그 이런 AI와 관련된 사업에서 이제 그 부가 이제 형성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잘 파악해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20 이제 어른이 되면 뭐 지금 뭐 빠르면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뭐 학생인데도 주식대 이런 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 통찰을 하려면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여기 보면 이런 게 있네요. 대량 생산 방식은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니까 제철업, 철 만드는 거죠. 제철업, 네, 석유화학, 그러니까 그 여러분 주유소에 있는 그 기름이라든지 또는 그 석유 같은 걸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더 이거 하면 정제하면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화학은 굉장히 많은 사업에 이제 그 들어가니까요. 이게 연관이 된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이런 것이 이제 통하는 시대가 된 거죠. 대량 생산은 대량 소비를 따르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렵다. 이게 이제 대공황의 원인이었죠.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많이 안 산다. 많이 안 사는 이유는 서민들이 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도 돈을 벌게 해야지만 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그 경제에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광고 회사들이 생겨났다. 물건 이제 통신 판매 같은 방식을 도입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 그 버스 같은 걸 많이 대줘요. 그 백화점은 큰 도시에만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중소도시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백화점이 없죠. 근데 백화점이 어디에 가야 했나? 지금 가까운 데가 김포공항 쪽에 이제 신세계인가 현대백화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쵸? 청라에 있나 백화점이?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백화점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주는 거예요, 버스. 근데 그게 언제부턴가 그 법으로 금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90년대 이전까지는 그 버스를 주니까 이 가정주부들이 남편이 이제 출근하고 한 10시인가 뭐 그때 이제 그 버스를 타고 백화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에 고객이 많아지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전략이죠. 그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통신 판매라는 것은 일단 전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화로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카탈로그라든지 요즘은 유튜브로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고, 그렇죠?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백화점 같은 새로운 상점 형태가 늘어났다. 이렇게 있고, 또 뒤에 또 있나요? 여기까지. 이어서 할게요. 여기서 여성과 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되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세계대전 할 때도 좀 나왔었죠? 총력전 해가지고, 그쵸? 모든 사람이 다 참가한다. 그러니까 여자도 전쟁에 참가한다. 근데 우리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은 전사만 할 수 있어요.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만, 서양에서는. 근데 여자도 전쟁에 참가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죠. 그쵸? 그래서 총력전. 이러면서 심지어 이제 여자도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 같은 데서 이제 러시아도 이제 전쟁에 참가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여자도 이제 청바지 입고 막 그랬어요, 이때. 남자들이 이제 다 군대 가고 이제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거 청바지는 이거 바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입는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자도 입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포스터를 보면 여자들이 남자처럼 막 알통 자랑하고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여성 노동자 수도 이제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정권 힘이 얻었다. 참정권 요구 얻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참정권 이런 운동이 좀 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48년에 이제 첫 번째 재헌선거 때 그냥 줬죠. 그쵸? 나라 해방된 다음에. 근데 이때는 여성들이 진짜 해방하기 위해서 막 목숨도 걸고 그랬어요. 이때는. 독일에서는 1919년 이때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국에서는 참정권이 부분적으로 허용됐다. 이 얘기는 여자인데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대학생인가? 아무튼 학사가 있거나 뭐 이럴 때만 이제 줬다가 28년이면 이건 전쟁이 끝난 다음이죠. 그렇죠?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지금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옆에 보면 뉴질랜드가 제일 빠르네요. 1894년 뉴질랜드. 있고 대한민국 여기 48년에 나와 있죠. 28년 영국은 21세 이상. 이게 다른 건가? 그렇고 18년이 오구나. 30세 이상이네요. 30세 이상. 근데 30세 이상인데 그게 있어요. 뭐 세금인가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대학을 나왔거나. 배경에 보니까 여성이 참정권에 확대된 배경에 보니까 첫 번째 여기 선생님이 영상으로도 보여줬죠. 여자가 이제 군수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거. 그렇죠? 옆에 보면 미국 여성 참정권. 그러니까 뉴욕시리 그다음에 women have no vote at all. 뉴욕시는 뉴욕시 여자는 have 갖는다. no vote. 지금 투표죠. 투표가 없다 모두. 그러니까 투표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키워요. 민주정치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요거는 패스. 그 다음에 노동자.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전쟁 후죠.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그래서 앞서에서도 민주주의, 공화정, 자본주의 이런 얘기 했었죠. 이런 게 나타났다고 많이. 특히 그 독립국, 신생 독립국 사이에서 각국의 노동자들은 자기 나라 승리를 위해 적극 협조했다. 이 얘기를 왜 썼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자들끼리 이제 단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무슨 국가를 만든다?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랬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먼저 우리나라를 위한 그러니까 애국심이죠. 민족주의를 한 거예요. 영국 노동자, 뭐 프랑스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소련처럼 소련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 각국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파업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었다. 그래서 노동자에 좀 인정했다 이런 얘기죠. 아무래도 전쟁에 참가하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정당이 등장했다. 노동당 있잖아요. 노동당. 영국도 노동당 있고 다 있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그러면서 그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자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자, 기업가, 정부 대표가 모여서 이 회의체를 구성했다. 그래서 회의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국제연맹은 몇 차 대전 끝나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건 국제연합이죠. 연맹은 1차죠. 1차. 이때 국제노동기구라는 게 건립되었다. 그래서 ILO가 건립되었다.
여기서는 이제 노동자 권리 뭐 이런 걸 주장했겠죠. 한편 20년대 30년대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죠. 권리 이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는데 뭘 했냐?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월급이죠. 휴가 보장의 주장이 있다. 그래서 주로 말 안 들어주면 파업했다.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하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본가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 어렵죠. 물건 안 만드니까 이 노동자들이. 또 실업자는 이 실이 잃어버릴 실이에요. 일업자죠. 일을 잃어버렸다. 일자리를 보장해달라. 집세나 가스요금 지불을 면제해달라. 그러니까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돈이 없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이제 해주죠. 그만큼 사회가 많이 발전한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국제노동기구본부가 지금 스위스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91년에. 91년이면 노태우 정권인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